의대생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벌써 2달이 넘도록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또 신학기 의대생들은 아직도 학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끝간대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의대 정원 이렇게 힘든 걸까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의사들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협에서는 2,000명에 대한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전면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아마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간의 가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또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회장이시면서 동아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 한성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부 의협 갈등 간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오늘 해법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빨리 타협이 돼야 될 텐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다가는 정말 이게 뭔가 의료 대란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부와 의협 간 이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것 같은데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줄다리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누구도 사실은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빨리 끝날 줄 알았나요? 그렇죠.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이 이렇게 급하게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협에서는 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요약해서 정리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자입니다. 의사들은 이전부터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던 분이거든요. 사실은 논문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지금의 정원의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수치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00명이어야 된다는 숫자가 과연 어디서 나왔으며 그걸 이런 우리 과학자인 의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가 화두였던 것 같고요. 실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근거였던 3가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만들었던 저자조차도 이건 아니다. 내 의도가 이게 아니고 2,000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기승전결이 있는데 결의 일부만 따서 거기서 2,000명 정도가 필요하다 앞에 전제가 있는데 전제를 싹 지우고 그 2,000명이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의 논리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정원은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정원의 숫자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반대를 근데 이런 부분 숫자를 증원 수를 정할 때도 의사협회라든가 이 전공이 뭐 어쨌든 관계자들을 이렇게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긴 있었습니다. 있었긴 있었고 수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료 전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는데 문제는 정원의 어떤 수 2,000명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급하게 결정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입학처장도 했지 않습니까? 입학처장에서 간 한 과에 인원 몇 명을 정하는 것도 2, 3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의과대학 정원에 3,000여 명인데 2,000명을 정원하고 5,000여 명을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뽑는 경우가 되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입시가 흔들립니다. 당장 스카이 대학이라는 주요 대학의 이공계열에 있는 학생들의 자퇴와 의대가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대가 있는 곳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의대를 가지 못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있어요. 의대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상급의 그 학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주요 대학의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의대 뜻이 있었다. 이런 친구들은 공대 또는 자연계열, AI 컴퓨터 다 뿌리치고 지금 자퇴를 하고 의대 신청을 하겠죠? 예, 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걱정이 뭐냐면 네. 이게 갑자기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계획을 하고 천천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학원들마다 날린 이유가 네. 이 호기를 놓칠 소위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의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 과학 자연계의 큰 위기가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도 한 발 좀 이제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이 의사들한테 향해졌었는데 이 장기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한테 이제 원망의 화살이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도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아직 뭐 국무총리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하기도 했다곤 하나 아직 그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 숫자 부분만 좀 양보를 하면 해결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순서가 달라졌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라는 게 필수 의료에 대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순서가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네. 대표적으로 저는 간호학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간호학과가 정말로 우리 간호사 수가 부족하냐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배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장롱면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뭐냐면 간호대학을 엄청 만들어서 간호사를 엄청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 본질을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간호사가 그만두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 간호대학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실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거 그리고 그 대학의 학생들이 끝까지 직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해를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근원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 2,000명을 내리면 흔히 말하는 낚시 효과로 그런 필수 의료를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건 우리가 의료 경제학을 연구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그럽니다. 네. 의료는 낚시 효과가 가장 적은 이 파트입니다. 그 말은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은 나라에 시도를 했거든요. 의대 정원을 내려봤더니 그러면 필수과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를 논란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먼저 하고 그 해결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원하고 그러고 난 뒤에 뭐 낚시효과를 보면서 뭐 필수를 지원하겠다. 필수를 지원의 대책도 저는 안타까운 게 제발 전문가 소위 말해 필드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면면을 보면 근데 왜 협상 테이블은 그분들이 안 오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일방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계도 잘못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정부한테도 있었고 사실은 의료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서로가 네. 폭탄 돌리기 하고 있었어요. 네. 의료계도 불편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부도 불편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도 이것도 사실 내놓고 오랫동안 호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폭탄 돌리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절반 시점을 넘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실상 뭔가 총선을 앞두고 하기는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할 네. 말이 많은 게 뭐 대표님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4, 5개월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꼭 했었어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네. 총선 전에 하지 말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선거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당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위 총선에 유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따졌죠. 뭐 안 따졌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 따짐에 의해서 유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겠죠. 물론 그런 부분의 어떤 시각도 뭐 있을 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예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걸 몇 달 전에 제가 예견했던 일이 그냥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네. 이건 시간을 두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 돌았는데 최소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총선 끝나고 나도 됐는데 이걸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문과 출신이시지 이 의료를 잘 아시는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조언하는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언도 의사 출신, 의료계 출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아니었을 겁니다. 네. 아마 저같이 실제로 진료를 보고 했던 분 같으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훈수나 조언을 잘못 둔 거죠. 잘못 줬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진료를 보지 않는 소위 그냥 책상에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괴리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방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계도 일부 저희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또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1번 시기적으로 왜 이때 됐느냐. 시기적인 문제. 시기적인 예. 문제. 숙고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총선 직전에 하다 보니 결국은 빠른 결정이 결국 이게 지지율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2,000명의 숫자에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그룹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2,000명을 이제 딱 못을 박았고 네. 또 이렇게 대국민 앞에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사실 다시 걷어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의협 측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 논의 없는 그리고 숙고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앞뒤가 바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말처럼. 그런데 좀 타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2,000명을 유지하면서도 또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좀 쌈박한 방법이 좀 네. 없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의협의 주장도 2,000명 전면 폐지이긴 하지만 그거는 전공의나 학생들이 일단 먼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2,000명의 숫자에 대한 전면 폐지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일단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 뭐 이제 그쵸. 이제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 1, 2주 안에 총선 전에 학생들은 유급을 하게 되고요. 유급이나 휴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 학생이 1년이라도 전체가 다 없다면 이조차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파장효과 크겠죠. 파장 큽니다. 네. 역시 또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전공의들이 정말로 바라는 거는 뭐 수가를 올려달라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처우의 개선 이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인센티브 뭐 있죠. 근데 이거는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번 사태 중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 놓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고민, 네, 의제를 두자는 거죠. 네. 그건 정원이 필요 없다라는 의제도 아니고요. 무조건 반대인 정원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00명의 숫자를 고지할 부분도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시 접근하자라는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결국 오랜 기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빨리 누군가는 결단을 내리셔서 이 부분이 선언되지 않으면 의대생이나 만약에 전공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수들도 지금 사직의 대부분 90% 이상 교수들이 사직에 동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교수들이 돈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환자에게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직에 내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현 상황이 사직으로 몰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공이나 학생들의 그런 뜻 자체는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국민들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기들은 이제 뭘 먹고 사나요? 또 직업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공의들 지금 나가서 현장을 떠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만약에 이게 타협이 되지 않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분들 면허가 만약에 취소가 되면 엄청난 손해도 크고 파장이 클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관계자 몇 분이 네. 너무 과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를 들자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뭐 정지를 하니 뭐 이런 압박에 가까운,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들을 보고 사직을 하게 되면 뭐 페널티를 주겠다, 면허 정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은 하면 되지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두렵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은 네. 의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그럽니다.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제발 그렇게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사이 내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적인 욕망입니다. 저는 그걸 두둔하거나 지금 그게 맞다고 한 뜻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원의 형태로 가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건 많은 교수들이 이걸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마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들이 사직을 선택하는 건 사실 전공의의 의사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그 의사 숫자를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뭐 필수 의료라든가 내외산소 부분에 이제 취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 충원하는 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외에 우리나라 전체의 그 학문 분야의 그런 이런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수험 체계 이런 게 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려운 말로 행위별 수가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뭐 70대신 어떤 분은 이제 관절염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뭐 5-5가지 질병으로 5-6개 과를 다니면서 20개 이상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진료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진료가 중복이 되고, 중복이란 말은 질환별 중복이 아니라 관절염 보는 분은 관절염 약을 주고 그 다음에 고혈압 보시는 분은 고혈압 약을 주고, 통합 관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치의 제도의 어떤 통합 진료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2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러 노인이 되면 여러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약 제약 타서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다 드시다 보니까 사실 위에 천공이 생긴다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폐혈증으로 맞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행위별 수가제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료비의 증가가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도 결국 의료비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꼭 가정학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과나 소아과나 지금 개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주치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로 주치의로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가치 중심 수가제라는 것들을 가치 중심 수가제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주치제도 쉽게 말해서 이제 영국이나 우리 캐나다도 주치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주치제도의 도입을 해야 실제로 이 의료비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진료가 너무 쉬워요. 이 무슨 말이냐면 대학병원에 아무나 와도 그냥 진료를 볼 수 있고, 그렇죠. 응급실에 소위 배가 아파도 대학병원 응급실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보면 대부분의 병들이 굳이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3차 병원에 안 와도 안 가도 되는데 되는 일이 지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못 오니까 결국 2차 병원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체계들을 좀 더 굳건하게 해서 쓸데없는 병원비의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해야죠.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거에 먼저 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 게 너무나 많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뭐 시골 지역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좀 부족하고 또 심지어 뭐 호남 이쪽에는 뭐 대학병원이 없는 네.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런 이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우리 이제 의사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예. 이런 의견들이 또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예. 듣고 보니 상당히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최근에 또 수도권에 몇 년 내로 그 6, 7천 병상, 다시 말해 대학병원급이 6, 7개 분원들이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계시는 모임에서 제가 그 말을 이전에 했었어요.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분원은? 다 네. 분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환자들 어디서 오냐고. 그 말은 지역의 의료를 붕괴시키는 그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도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은 바르고려는 노력들은 정부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그걸 진작에 이야기를 하고 그걸 먼저 해결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또 1년의 음모설은 뭐냐면 2,000명의 이 전공의들은 결국 수련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다 갈 것이다. 그 병원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 자체가 벌써 불균형을 만드는 거죠. 불균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무슨 지역에 있는 대학에 무슨 정원을 한다든지 교수를 1,000명을 한다든지 이게 몇 주 안에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숙고해야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입시와 상황들을 다 끼워 맞추는 굉장히 중장기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측의 이제 의견을 충분히 이제 여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중론이 모아졌을 테고 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도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이 됐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이제 그 견해들, 이러한 그 의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도 좀 제대로 알고 또 이렇게 좀 제대로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주체를 네.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제 병원장님들을 뵙고 총장님들을 뵙는 경영자들을 뵙고 예, 있군요. 사실 오히려 더 자극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의 경영을 위해서 또는 학교의 그걸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좀 워딩이 다르거든요. 그분들의 워딩이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의사를 대표하는 여러 직능단체, 뭐 물론 중심은 의협이겠으나 의협이나 의학회나 전공의단체, 학생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파트너로 깊은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좀 허심탄회하게 네.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네.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는 서로 양보가 아니고요. 네. 1차적으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000명을 주장을 하는 순간 학생과 전공의는 소위 젊은 피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 친구들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4.19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80년대에 어떤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나름대로 의협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지 처음처럼 뭐 밥그릇 싸움이다. 내지는 그걸 위해서만은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가 물러설 경우에 네. 결국은 의협에 이제 그 뭘까 완패 이런 이제 결과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결국은 정부가 손을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인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협상 테이블에 근본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제가 2,000명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정부도 이제 진짜 협상다운 협상을 하려면 타협점을 찾으려면 지금은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이건 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결국 정말 환자들의 생명입니다. 네. 그 누구도 이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직서를 내는 우리 교수들도 아무도 사직서를 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태를 만든 건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큰 뜻으로 생각하셔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먼저 해서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다 오픈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이기고 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의 그렇죠. 생명을 두고 그렇죠. 네. 이기고 지는 거 없고 네. 국민이든 정부든 정부든 의사든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손해를 보고 무조건에 이겨라 져라, 저는 이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 있고 지금의 현재의 키는 의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 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정부도 결국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 네. 그래 좋다. 이제 한번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보자. 지금 이래 해도 국민들이 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 지금 제발 이제 또 제발 부탁은 뭐냐면 제발 정치에 중요한 국가의 정책들을 제발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후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과 그렇죠. 쉽게 정치적 활용은 하지 말아달라. 예, 진짜. 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의대생들 지원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또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또 의사협회에서도 의대생 증원에 대해서 뭐 전격적으로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란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우리 부산에서도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장기화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의료진도 지금 최근에 부산에 있는 고 교수님께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과로에 의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일조차가 다 지금은 이게 무슨 성자가 있는 게임입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빨리 해결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어느 측도 이제 고집을 피워서도 될 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바끌찾기가 아니라는 점, 예,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은 국민을 이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정말로 지키려고 합니다. 교수들의 사직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불편함은 끼치시겠지만 그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누구도 사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꼭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